2015학년도 경찰대 문제인데 어떤 직선 L이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대. 일단 얘 모양부터 그려야겠죠? 네.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까?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얘는 뭐 얼마를 넣어야 0이 되지? 글쎄요. 그쵸? 네. 사실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뭘까? 어쨌든 우리가 얘가 는 0 되는 게 도대체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쵸? 아이고 아파라. 아, 모서리에 부딪혔어. 이거 왜 이렇게 뾰족하지? 자, 아무튼 이게 0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면, 직접 근을 구할 수가 없다면 네. 다르게 접근을 해보는 거야. y는 이거와 y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네. 어느 정도 교점이 갔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미분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2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는 0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4로 가면 x제곱은 플러스 x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x는 루트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얘 그래프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네. 약간 요렇게 되겠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얼마가 되겠고 네. 여기가 루트 3분의 1, 얼마가 되겠죠. 네.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런데 네. 사실은 얘가 없다면 얘는 어떤 그래프일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로 묶고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런 그래프겠지. 네. 요 상태에서 아래로 두 칸 내려간 거란 말이야. 네.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하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아니지 플러스 이거 집어넣었으니까 그쵸? 네. 마이너스 2 이거 따지는 거지.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9분의 8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그럼 9분의 8 루트 3하고 9분의 얼마랑 비교하는 거야? 9이 18, 18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가 2보다 큰가? 아니요. 그쵸. 네. 근데 얘가 16이었으면 잠깐만. 그럼 얘는 2보다 작죠. 네. 그럼 얘는 16보다 작겠지. 네. 근데 얘는 18이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가 더 크네. 네. 그럼 음수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네. 쌤말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 개형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0풀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막 감소하다가 그죠? 막 감소하다가 잠깐만 맞죠? 4x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네. 그죠? 우리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할 때 잠깐만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지? 얘가 0,0이었는데 두 칸 내려갔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럼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을 때 원래 얘가 몇 컴마 몇이었죠? 얘만 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4죠. 네. 그러면 루트 3 곱하면 3분의 4 루트 3
루트 3 루트 3 9분의 4 루트 3 9분의 12 루트 3 네. 9분의 8 루트 3 맞죠? 네. 9분의 8 루트 3에서 2를 빼면 9의 18이니까 아 찝찝한데 88 64 188 144 81은 81 그러면 324 얘는 64 곱하기 3이니까 4 32 6 38 192 그죠? 네. 택도 없죠. 네. 음수가 맞죠? 네. 그럼 답이 잘못 나왔구나. 그래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일단 지나는 게 하나인데 약간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다가 네, 그렇게 해서 꺾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왜 저걸 저렇게 그려놨을까? 그렇죠. 뭐 답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정확한 그래프입니다. 네. 알겠죠? 그거 한번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답이 이렇게 틀린 경우도 있구나. 그래프가 x 몇 제곱이죠? x 4제곱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이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2x 플러스 3. 3 맞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보이지? 네. 근데 이게 지금 답지에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완전 잘못 그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뇌피셜로 그렸는데 답지에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계속 그래프 잘못 그렸는 줄 알고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증가를 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난 내가 계속 그래프 잘못 그렸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계속 다시 해본 거거든. 선생님 속았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려면 어떻게 접하면 돼? 네. 이제 이렇게 접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요 부분이 넓이가 되겠지. 네. 여기 말고는 두 점에서 접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결국 그러면은 요 점이랑 요 점을 찾아내는 거지. 근데 직선 L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경험이 많으면 잘 생각해봐. 어차피 4차라고 하면 개형을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아프리카 네. 아니면 뭐 약간 인도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영인 부분이 없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점에서 접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차피 이 개형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식을 안 쓰려고 했거든. 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처음 풀어줄 때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얘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니까 사실은 아까 선생님 그 과정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네. 근데 또 그래프 안 그리면 또 선생님 왜 그래프 안 그려주냐 또 이런 어떤 또 그런 소리를 할까 봐서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미리 약간 이거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지금 하는 걸 보여준 거고 네. 설령 그게 인수분해가 안 돼도 한 번 더미분해서 역추적해가지고 그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야. 네. 됐죠? 네. 어쨌든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우리가 이거를 직선 L 이걸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자. 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우리가 fx에서 뭘 빼면 mx 플러스 n을 뺀다는 것은 알파와 베타에서 접하니까 x 빼기 알파의 뭐고 제곱이고 x 빼기 베타의 보다 제곱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쌤말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우리가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 땡땡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요 갖다 여기다 쓰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맞죠?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지?
뭘 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는 요거 하나에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너 4차 함수에 네. 접선이 두 개 생길 때 혹시 그러니까 접점이 공통 접선이 하나 생길 때 기억나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차의 함수라고 해서 보여줬었는데 잘 봐봐. 이런 거 본 적 있니?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얘가 완벽한 대칭형이 나오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얼마라고 배웠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이 나니? 네. 요거 기억나죠? 네. 그죠?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우리가 얘도 사실은 차의 함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 차의 함수라고 하는 건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생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접하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네. 그럼 이거 fx고 이걸 gx라고 해보자고. 네. 그럼 우리가 f 빼기 g를 그리게 되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요. 네. 얘는 차의 함수 자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형으로 그려집니다. 네. 쌤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괜찮죠? 네. 그럼 중요한 건 이 가운데인데요. 가운데. 네. 그런데 이 가운데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건 조금 특수해. 이건 아마 이 문제를 푸는 다른 친구들도 좀 발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혹시 어떤 특징이 있겠니? 자, 봐봐. f 빼기 g는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x 4제곱, 그죠? 네. 빼기 2x 제곱에다가 요거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요거 이해돼?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뭐니? 중근 알파와 중근 베타를 갖고 있죠? 네. 그럼 알파 2개, 베타 2개죠. 네. 그럼 그러니까 네 근의 합은 여기서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쌤 말 이해가 돼? 네. 이해되죠? 네.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3차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분의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되는 거야? 0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가운데 0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아니라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진다?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진다. 네. 쌤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개형 파악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네. 쌤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퍼즐 맞추기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따가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 맞죠? 네. 그 다음에 얼마였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x 플러스 n이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랑 개수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 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x항이 있어 없어? 있죠. x항이 없죠. x 4제곱항 제곱항 상수항만 있으니까. 네. 그럼 x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0이요. 그럼 m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아야겠지? 네. 그럼 2 알파 제곱이 2니까 알파 제곱은 1이고
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지금 느낌상 알파를 플러스로 놨으니까 어차피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도 이거 반대로 뒤집어 써지는 거니까 네. 그럼 알파 1로 놓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가 1이면 어쨌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알파 4제곱 얼마야? 1이죠. 네. 그럼 3 빼기 n이 얼마니까? 1이랑 똑같은 거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했죠? 네. 네,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네. 요거에다가 넣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요거 하시면 되겠죠. 요거의 dx 이해되죠? 왜냐면 둘러싸인 넓이니까 요거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거 빼기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정답은 15분의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0 곱하면 어떻게 돼? 32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니?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 테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지 봐봐. 이거 되게 얻어갈 게 많았던 문제였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문제는 간단한데. 네. 오케이? 자, 좀 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몇 차야? 4차. 4차예요. 그쵸? 네. 4차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대. 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아까 했던 건 뭐야? 미분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었어? 개형을 그리려고 했었었지? 네.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4차의 개형을 다 산전수전 겪어본 친구들이라면 네. 4차의 개형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평평한 부분이 있냐 없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어차피 두 점에서 접하려면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 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네. 이게 fx고 네. 우리가 요 직선 L을 우리가 gx라고 해보자. 네. gx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보자고. 네. 근데 우리가 차의 함수라고 배웠어. 네. 이건 기출문제 킬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fx가 있고 gx가 있으면 f 빼기 g라고 했을 때 네. 여기 교점을 알파 여기 교점을 베타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밑에 내리고 얘를 밑에 내리면 f 빼기 g의 그래프는 여기 접하고 그때 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4차에서 1차 빼봤자 접점이 2개 있으면 이건 밑에 2개 접하는 건데 이렇게 접하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서 f 빼기 g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 네. 여기까지는 애들이 금방 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모른다는 거지.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건 이 식의 특성을 가지고 알아냈어야 되는 친구였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은 뭐랑 똑같아? f 빼기 g는 g를 우리가 이렇게 놨을 때 저거 해주면 x 4제곱 빼기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세 말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요 식이나 지금 다 똑같은 식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파를 했었어?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런 데가요. 요거에서 뭐가 없다는 거. x 세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거에 주목을 했죠. 네.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2개, 베타 2개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베타 더한 게 얼마다? 0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였어.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리가 알파로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알파로 둘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바꿀 수 있었고 개수 비교해서 나머지가 싹 구해졌다. 네. 이게 포인트였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나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변곡점이랑은 또 약간 테마가 달라. 네.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도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요 3차 함수죠. 네. 여기 1차 이렇게 접하고 있어.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쳐봐.
그러면 f에서 g를 빼면 여기 그대로 오고 여기 그대로 오거든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f 빼기 g의 그래프야. 요게 f고 요게 g라고 했을 때. 네. 근데 재밌는 건 3차에서 1차를 빼도 뭐는 안 바뀌냐면 여기 변곡점은 안 바뀌어요. 변곡점은 그대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변곡점을 결정하는 건 x세제곱이랑 x제곱항이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1차식을 빼도 여긴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기 때문에 변곡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성질은 많이 나왔어요. 네. 기출문제 준킬러 이상 풀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4차에서 이렇게 근극의 수의 관계 쓴 건 되게 생소한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이게 굉장한 경험치가 될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0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 해가지고 식 완성하고, 네. 그래서 f 빼기 g가 최종적으로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0 나오기 때문에 이거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게 되면 15분의 16 나오고요. 30 곱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32가 정답이 되신다. 네. 됐습니까? 네.